단면도를 실수 없이 빠르고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단면도는 작도하면서 고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장에서 시작하고 나면 지문 읽고 필요한 것을 바로 체크하고 바로 작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가단면은 따로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가단면 없이도 이 트레이싱지를 이용해서 충분히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문을 어느 정도 익혔으면 답안지에 바로 중심선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중심선을 그릴 때는 가선도 필히 함께 그려줘야 됩니다. 가선까지 해서 시작을 할 때 트레이싱지는 현 상황에서는 올려주시고 답안지에다가 치수선이 들어갈 부분을 가선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선을 그려주고 나면 그려야 될 곳에 중심선을 가선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일단 X열이 5개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중심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치수선이 들어갈 곳에 가선을 그려주셔야죠. 이 치수선이 들어갈 간격을 본인이 미리 정해놔야 되는데, 여기에서 저도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외웠었어요. 15, 882. 그래서 여기가 15, 882가 뭐냐면, 여기는 이제 이 X축을 설명하는 선이 되겠고, 그 선이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선이 끝나고 중심선이 여기까지 연결되는, 이래서 이렇게 15, 5, 882라고 외웠었는데,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기를 뭐 10으로 했으면은 여기를 뭐 10, 6, 6, 10, 12라고 해도 되고, 15, 5, 뭐 10, 12라고 해도 되고, 이거는 본인이 정하면 되는데, 요거를 정해놓고 까먹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그려야 돼요, 요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레벨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벨을 뭐 지하층이다 하면은 지하층에서부터 레벨을 체크하셔가지고 1층 레벨 있겠죠? 2층 레벨 있을 것이고, 뭐 3층 레벨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레벨 선을 체크를 하셨으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레벨이 다른 2형 레벨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화장실이 있을 것이고, 또는 뭐 테라스, 그리고 뭐 옥상이라든지 지하라든지, 그리고 액세스 플로어가 적용되는 곳들은 따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액세스 플로어가 들어간다 그러면 200 다운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를 200을 다운되는 데를 미리 그냥 질란선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옥상인데, 옥상에 묵은 콘크리트 200이 있고 액치방수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200을 미리 다운시켜서 그려놓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헷갈릴 일이 없이 추가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둔다. 그리고 테라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또 테라스다. 그럼 여기도 200 다운 되겠죠? 200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지문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깊이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마찬가지.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다 그러면 화장실 다운되는 거를 미리 체크를 해 둡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계단도 마찬가지. 계단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계단이라고 하죠. 계단이 뭐 예를 들어서 계단 구간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2분의 1을 체크를 하면 계단 같은 경우는 일단 사선만 그려주세요. 사선만 그려주시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계단은 무조건 얘는 프리핸드로 가야 됩니다.
계단에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어요. 계단은 왜 프리핸드로 가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4200이라고 가정을 하면 2100이다. 가운데가. 그럼 2100을 나눠보면 12계단이 나옵니다. 12단. 12계단으로 하면 2100 나누기 12를 하면 한 단에 175cm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12단이 나오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점이 11개 찍히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1개 점을 가운데는 누구나 찍을 수 있죠? 그럼 5개씩을 여기다 찍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이거는 이렇게 프리핸드로 가야 돼요. 프리핸드로 갈 때는 절대 프리핸드는 이런 식으로 계단을 그리면 안 이쁘고, 지금처럼 세로선 먼저, 가로선 먼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12단. 그리고 났을 때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3300 곱하기 11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치러야 된다라고 응시 원서를 보거나 아니면은 최초에 원서 접수를 할 때 프리핸드로 해도 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프리핸드로 해도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캐드처럼 여기가 165cm고 여기가 300이다. 100분의 1이니까는 1.65mm가 돼야 되고 여기는 3mm여야 된다. 이거 저희는 캐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도면만 그리는 기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계단이 있고, 이 계단은 300짜리 11개로 돼 있고 12단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175 곱하기 12고 여기가 21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글씨를 써서 표현을 하고 계획력이 중요한 것이지, 절대 계단을 캐드처럼 그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필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핸드가 가능한 시험이다. 프리핸드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도면을 스케일에 딱 맞춰가지고 한치의 1mm의 오차도 없이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보도 마찬가지. 이게 예를 들어서 800인데 이거를 좀 8mm가 아니라 9mm도 그려도 800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10mm로 그려도 800이라고 써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계단을 여기서 여기까지 12단인데 실수로 뭐 10단밖에 못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실수로. 근데 이 단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채점하지 않고, 아, 계단이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잘린 단면이, 이 올라가는 부분이 잘린 것을 제대로 파악을 했구나. 그리고 이 계단은 12단이구나. 이걸 보면 12단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써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2100이다 그러면은 뭐 175 곱하기 12개다 이런 식으로 이걸 표현을 했느냐, 잘 표현했느냐, 맞았느냐 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단면도 시험을 볼 때 우리가 평면도를 보면은 평면도에서 유일하게 치수가 중심선 간격만 있잖아요. 계단의 치수는 안 나와 있어요. 계단은 그냥 저희가 스케일로 어림잡아서, 스케일로 잴 수도 없죠. 왜냐면은 평면도 자체가 논이고, 평면도 자체가 뭐 논이라더라도 20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제대로 잴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단면도를 그릴 때 평면도를 그렇게 줬는데 우리는 단면도를 명확하게 그려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단이구나. 그럼 이거 단수 계산을 해야 되고, 단수대에 따라서 280으로 갈 건지 또는 300으로 갈 건지 아니면 270으로 갈 건지 해서 이 간격과 이 높이를 잘 써줘야 되겠구나. 계단이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아, 여기서부터 여기 사선 그려놓고 아까처럼 점 찍어서 그 단수만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프리핸드로. 이거 자를 사용해서 그리는 게 더 빠르신 분들은 자를 사용해서 그리시면 더 좋고, 자보다 프리핸드가 더 빠르신 분들은 프리핸드로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를 정해놓고 가셔야 돼요. 시험 시간에 이것을
고민하면 그때는 벌써 시간을 까먹는 거고, 고민하면 일단 그만큼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미리 정해놔야 말씀드리는 것도 1588이 여기는 동그라미 가고 이거 가고 치수선 오고 2mm 간격되고 중심선 가야겠구나. 여기도 88이 해서 여기 맨 위에 치수 가고 여기 중간 치수 가고 내려오고 여기 2mm 떼고 중심선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나는 이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나는 어디쯤에는 레벨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거를 순서를 정해놓고 하시지 않으면 까먹게 됩니다. 긴장되고 빨리 그려야 되고 압박이 되면 이것은 까먹게 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자기가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선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가선은 창문 높이 900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천정고가 3000이다 그럼 3000 이런 천정고 정도는 가선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900 이거 스케일 대고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3000 900 3000 이런 식으로 가로 가선을 그렸다라고 하면 이제 세로에 대한 선들을 이제부터 그리기 시작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0 다운되는 부분이었고 여기도 200 다운되는 부분이었고 여기가 200 다운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기계적으로 제가 그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계적으로 그리시기 전에 여긴 계단이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수벽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기도 수벽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만 미리 좀 그려주시면 헷갈리지 않고 바로 기계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도 수벽이 있어야 되는 구간이구나. 이런 식으로 미리 체크를 해 두신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동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세로선이 한 번 갈 때 한 번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지하니까 200이 다운돼야겠죠. 그랬을 때 요런 부분 헷갈리잖아요. 계단하고 만나는 부분 이런 것도 미리 체크를 좀 해 두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600이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통매트 하단선이라고 했을 때 단열재 200 내려가야 되죠. 그리고 버림 콘크리트 그리고 잡석 다짐 이거를 고민하시고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을 그냥 기계적으로 항상 옥상 같은 경우에도 묵은 콘크리트 200 그리고 액체 방수 또는 복합 방수 그리고 슬라브 200 그리고 밑에 단열재 200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고민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200 다운 여기 밑에 단열재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벽을 그린다고 하면 골조 벽을 그릴 때 한 번에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오지 않도록.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골조선, 창문 인면선, 골조선, 창문 인면선, 골조선, 창문 인면선, 골조선 이것도 시간이 없으실 때는 그냥 한 번에 가시면 돼요. 저는 0.7을 사용하는데 두껍게 눕혀서 얇게 세워서 두껍게 얇게 세워서 두껍게 눕혀서 얇게 세워서 두껍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그리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됩니다. 제가 처음에 초반기에 시험 준비를 할 때는 골조선 먼저 싹 그리고 인면선 싹 그리고 해칭하고 치수 쓰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럼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골조선, 창문선 그리고 가운데 창문을 좀 더 잘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두껍게 해서 이런 식으로 창문을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도 골조, 창문, 골조, 창문, 골조, 창문, 골조
여기에서 제가 조금 뗀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중에 보 들어갈 자리입니다. 보 들어갈 자리. 그래서 보 들어갈 자리도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누구나 다 됩니다.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누구나 여긴 보자리, 여기는 슬라브 자리, 여긴 보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남기시고 지나가면 된다. 여긴 지금 슬라브가 다운됐으면은 보가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그럼 여기는 이런 거는 실수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연습을 하다 보면은 다 기억이 난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 볼 때 이런 거 실수를 하자 또 이거 지우시지 마시고 그냥 여기 볼을 두껍게 그리시면 됩니다. 지우시지 말고 그냥 볼을 두껍게 그리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벽 하나에 골조가 그려졌으면 그냥 뒤로 지나가지 마시고 앞에 2mm 정도 떼서 인면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이 벽에 대한 게 모든 게 표현이 다 될 수 있도록 세로선은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지시선에 대한 끄트머리 깔끔하게 지시선에 대한 가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벽을 그렸으면 지금 여기 있는 벽들도 다 비슷하게 그려 나가겠죠? 그려 나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그렸던 것처럼 골조를 먼저 그려주신 다음에 이럴 때 이거 빨리 하느라고 일단 양해를 구합니다. 골조를 먼저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200mm 떼서 인면선까지 그려주시면 정말 그림을 나중에 그릴 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서 프린터로 출력하듯이 그리셔야 될 건 여기까지 그리셨으면 FCU까지 한 번에 그려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 자가 지나가면서 그려야 될 거를 연습을 하면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그려야 될 거를 이렇게 재료 지시선까지 그냥 그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EHP까지 한 번에 그려주는 거죠. 나중에 가로선만 연결되면은 EHP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둥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천정고를 나타낼 치수선까지 한 번에 그려주시면 나중에 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자가 지나갔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가로선을 그리면서 방수선까지 그리고 모근 콘크리트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보라든지 이런 EHP 같은 거 그리고 FCU 같은 거 창호 같은 거를 다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T자가 내려가면서 지시선까지 한 번에 그려주시면 나중에 시간이 전략이 많이 돼요. 그냥 일정 간격으로 지시선을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글씨만 이제 쓰면 될 수 있게끔. 이 지시선도 따로 그리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잡아먹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재료 쓸 요런 것도 내려가면서 자가 내려가면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정말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면을 그려 나가는데 자신만의 도면을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자신만의 도면을 만들려는 건 뭐냐면 맨날 기출문제를 이것저것 또는 학원에서 만들어주는 기출문제 푸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트리움이 있다. 이런 아트리움을 도면에 넣고 계단을 도면에 넣고 여기는 또 뭐 액세스 플러를 넣고 화장실 넣고 뭐 여러 가지를 기출문제 중에서 내가 표현이 안 됐던 것들을 다 여기다 넣는 거예요. 도면 하나에. 그래서 캐드로 도면을 그리신 다음에 출력을 하시든지 해서 걔를 반복해서 연습을 하세요. 아트리움 들어간 거, 테라스 들어간 거,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천창 들어간 거,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여기 뭐 드라이 에어리어 같은 것도 있겠죠. 드라이 에어리어 들어간 거 또는 독립기초 들어간 거 여러 가지의 도면을 만드신 다음에 그거를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서 기계적으로 그릴 수 있게끔
벽체 그리고 인면선 그리고 가면서 이런 지시선도 뽑아내고 EHP 뽑아내고 FCO 뽑아내고 쭉 가면서 그리실 수 있게끔, 그리고 위에서부터 쭉 하고 내려오면서 가로선을 쫙 그릴 수 있게끔 연습을 정말 반복해서 하시면은 단면도 합격에 지름길에 가까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완도를 하고 그것을 편집을 하고 영상으로 만들기까지는 단면도 그림 그리는데 뭐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이걸 또 영상을 그대로 제가 이걸 다 보고 나서 편집본이 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양질의 영상이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5시간, 6시간씩 걸리다 보니까 다 완도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을 중요한 부분들만 그려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제가 바쁜 게 끝나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번에 한번 동영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말 없이 도면 작도만 하는 것을 한번 올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그려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내가 실수하는 부분들을 도면 하나로 그려서 그거를 구독자분들에게 메일이나 뭐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복 연습하시면 단면도가 합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금이라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좋은 성적과 합격의 길로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